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드론 가지고 고민이 많죠. 예, 이걸 이런 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도대체. 참 막기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이렇게 소형 드론. 예, 참 막기 까다로운 물건인데, 이게 중국산으로 저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종류의 드론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었고, 이 안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이 베낀 미국의 첨단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드론이 수도권에 들어와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후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겁을 했습니다. 드론을 막으려면 일단 드론을 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탐지는 하긴 했는데 이게 불완전한 탐지입니다. 지속적 추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상에 나타났다가 꺼졌다가 나타났다 꺼졌다 이러는 거예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하고 드론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보는 사람도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종류의 드론, 이런 초소형 드론은 이제 팬텀 4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팬텀 4는 저렇게 생긴 드론이에요. 팬텀 4가 드론의 이름의 하나인데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잡아요. 가로 세로 높이 각각 한 50cm쯤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드론이 이런 급에 해당하는 드론이거든요. 이런 드론을 탐지하려면 이 목적에 특화된 레이더를 써야 됩니다. 첫째 레이더가 주파수 밴드위스라 그러나요? 주파수 그게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고주파죠. 주파수가 이게 많은 엑스레이더 파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둘째 국제적으로 분산되는 컴팩트한 시스템이 돼야죠. 그러면 그렇게 이게 이제 산이 있고 이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짧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비싸지면 안 되죠.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km 안팎을 본다, 8km를 본다. 그러면 하나 설치했을 때 왼쪽으로 8km, 오른쪽으로 8km. 그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16km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16km다. 그러면 뭐 한 230km쯤 되는 휴전선을 커버를 하려면 230km 그러면 한 20개 깔면 되네. 그렇게 되겠죠. 20개 깔면 몇 개 남으니까 그건 뒤에다가 뭐 고장 났을 때 갈아 끼울 걸요.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마다 다 저거 하나씩 두고 뭐 정부 주요 시설, 주요 전산센터, 주요 뭐 그러면 저게 이제 말하자면 1000군데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발사 시설 또 놔야 되고 저기 드론 잡을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안에는 새와 드론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 이미 이거 있습니다. 배치가 안 됐을 뿐이죠. 군에서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통탄할 일이죠. 먼저 이제 북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북한 드론의 특징이 뭐냐? 뭐 얘가 왔다가 휘젓고 돌아간 게 5시간이야. 그럼 이게 장기 채공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왔다 휘젓고 돌아갔으니까 몇백 킬로 날은 거예요. 뭐 여유 잡으면 1000km, 뭐 800km 날아야 돼. 장기 채공, 그다음에 멀리 나는 드론. 그럼 이거 배터리가 아니에요. 엔진이 있는 거예요. 이란에 지금 우크라를 지금 맹폭을 하고 있는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이 이런 휘발유 엔진을 씁니다. 오토바이에서 쓰는 엔진. 저게 떨어진 거 사진 찍은 겁니다.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오토바이 소리 나죠. 제가 이걸 너무 짧아서 몇 번을 연결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50cc에서 한 90cc짜리 그냥 힘껏 당겼을 때 그 소리. 예.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2기통짜리 엔진을 가지고 이제 날아가니까. 저것도 중국산 엔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물어봐야죠. 요번에 소리 들었다는 사람 없잖아. 그럼 소리 안 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더 겁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엔진 썼는데 저런 종류의 그 피스톤 엔진을 쓴 거거든요. 저게 피스톤 제트 엔진은 못 쓰니까 일단 배터리가 아니면 피스톤 엔진이든지 제트 엔진이잖아. 터보팬 엔진 제트는 혹은 터보 프랍. 그것도 이제 엔진 자체는 터보 제트거든요. 터보 제트인데 앞에 그 출력이 뺑뺑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비싸니까 그런 건 아니죠. 비싸고 크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그럼 쟤는 피스톤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안 나. 피스톤 엔진이면 가격이 싸지거든. 그래서 이제 피스톤 엔진에 중국제에서 뭐가 있나 보면은 이것까지는 내놓고 얘기를 해요. 왕켈 엔진, 왕켈 로타리. 여기 왕켈 로타리는 지금 보시는 이거예요. 마즈다 엔진이죠. 예. 그러니까 실린더는 타원형으로 생겼고요. 그 안에 삼각형으로 생긴 피스톤이 돌아가요. 피스톤이 회전식이에요. 저런 식으로. 예, 회전을 할 때마다 한 군데씩에서 폭발을 일으켜요. 빵 하고. 예. 예.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형 실린더 방 속에서 삼각형 로타리 피스톤이 돌아가는 거죠. 이 왕켈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이행정이에요. 이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배출과 흡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압축과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고 한 행정에서 배출하면서 흡입하고 압축하면서 폭발하고 그래서 이행정짜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되면 이제 매연이 심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 마즈다가 수출을 못했죠. EU 같은 데는. 엔진 자체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은데 마즈다가 저기 완켈 엔진을 완성시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에 이제 저게 많은 데니까 어떤 혁신이 많은 데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발상법을 확 바꾼 거예요. 완켈 엔진은 타원형 속에서 삼각형이 돌아갔는데 삼각형 속에서 타원형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걸 거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린더가 외양이 삼각형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유동 피스톤 엔진이라 그래요. 완켈은 이거 회전축이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저 로타리는 유동 로타리 피스톤은 회전축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래서 저걸 유동 피스톤이라 그러는데 이걸 미국 회사가 한 거예요. 특허 갖고 있을 거라고요. 타원형 실린더 방 속에서 삼각형 로타리 피스톤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삼각형 방 속에서 타원형 로타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저기 피스톤의 축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리퀴드 피스톤이라 그래요. 리퀴드 피스톤 엔진. 이거는 사행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흡입, 압축, 연소, 배출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고 작아져요. 그 힘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1kg 정도, 엔진 1kg짜리를 쓰면 2마력 파워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 1kg을 썼을 때 2마력이 나온다는 게 뭔지. 혼다 이 저소음 발전기 이 안에 엔진 들어있거든요. 여기 지금 2.2kW라고요. 그러면 2.2kW를 마력으로 환산한 다음에 아까 말한 저런 유동 피스톤 엔진으로 하면 얼마 나올까 하면은 약 3kg 정도 나올 거예요. 3kg, 2kg, 2kg. 이런저런 액세서리가 붙으니까 2에서 2.5kg, 3kg 조금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혼다랑 같은 엔진이 돼요. 지금 저거 엔진이랑. 소리도 혼다보다 작으면 작았지 높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면 쟤는 지금 몇 킬로야? 21kg야. 21kg짜리 엔진을 같은 힘인데 3kg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거 쓰면 되지. 아니에요. 고급은 그걸 못 써요. 왜냐? 출력수가 제한돼 있어요. 한 100kW 이내예요. 그러니까 뭐 한 20, 30kW, 40, 50kW까지
뭐 마력수로 치면은 글쎄요. 마력수로 치면 한 50마력, 60마력, 70마력 정도까지 쓰는 뭐 그 정도 규모까지 쓸 수 있고요. 제 형상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그 피스톤 엔진은 3,000m 이상은 못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 피스톤 엔진은 2,000m 이상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국방부 발표에서 합참에서 3,000m 상공으로 비행한 것 같다. 저 항적이 불확실하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3,000m 잘 못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가 희박해지면 피스톤 힘이 뚝 떨어져요. 우리가 자동차 몰고 높은 데 올라가서 자동차 몰면 힘 뚝 떨어지거든요. 피스톤 엔진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저게 한 2,000m 이하에서 그 워낙 컴팩트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와트수로 킬로와트로 한 6, 70킬로와트, 마력수로 한 100마력 이내에서 써야 되는 엔진이다. 아, 그러면 굉장히 쓰기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드론, 무인 잠수정, 무인 반잠수정이요, 반잠수정. 왜 그 보트식으로 생겨가지고 수면에 바짝 붙어서 가서 그 폭발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연통처럼 위에만 흡입구만 딱 그 바닷물 안 들어오게 나와 있어서 그냥 달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무인 반잠수정. 그 다음에 뭐 야전에서 발전기 많이 쓰잖아요, 요새. 모든 게 다 전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보병들이 들고 다니기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 50킬로와트 미만의 고도 3,000킬로 이하, 2,000킬로 이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터보제트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효율이 안 좋습니다. 제일 에너지 효율 좋은 거는 내연기관 중에서는 피스톤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일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만큼이나 효율이 좋아요. 저 아까 보신 유동 피스톤이. 그러니까 그거 쓰기 딱 좋은 거죠. 요번에 저거 짝퉁을 달았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저 미제 첨단이거든요, 저거. 저거에 짝퉁을 달았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요번에 있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이런 종류의 유동 피스톤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거 눈여겨봤다가 저기 라인업 해가지고 우리 드론이나 다른 야전 장비에 발전기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7, 8개월, 한 5, 6개월 전에 한 것 같아요. 4, 5개월 전에. 요번에 저걸 썼다고 추정이 돼요. 추정하는 근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이걸 중국이 베낀 거예요. 특허고 나발이고 뭐 안면 몰수한 거죠. 그래서 이번 북한 드론에 이 엔진이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국 비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반중 컨텐츠 올리는 중국계 인사인데요. 이게 중국제 드론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쓴 그 문장을 고스란히 번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북한 드론은 실은 중국 공산당의 드론이다. 이 드론이 적외선 감지 혹은 일반 레이더 감지가 어려웠던 까닭은 중국 공산당이 뿌듯하게 생각하는 로터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저 사람이 올린 지금 저 문서들이 저 사람 주장에 의하면 중국의 당군 내부 문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문서가 아니라. 당군 내부 문서의 이미지를 따온 거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희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 있죠? 삼각형으로 된 거. 리퀴드 피스톤 엔진 아니에요. 아까 보신 유동 피스톤 엔진. 그냥 베낀 거라니까, 중국이. 바깥에 물건 안 파니까 뭐 특허로 걸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꼭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율주행 반잠수정 방식의 어뢰를 위해 새로운 내연기관 엔진 기술을 획득했다.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에 관해 이에 관련된 모 씨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미국의 연구기관에 제공한 바 있다. 유동 피스톤 방식의 로타리 엔진은 소형 드론에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마즈다 기술이 최고이지만 미국 역시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왔다. 중국 공산당은 이 기술들을 훔쳤다.
품질이 좋지 않아 당분간 품질은 포기하고 일단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인용하는 이것들이, 이 이미지들이 다 중국 당군의 내부 문서에서 자기가 그거 촬영하고 그거 복사한 이미지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제 거기선 그 중국의 당군 내부 문서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주장에 하면. 그 문서에 보면 공공연하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네모카 쳐놓은 것들, 나르파. 이게 미 국방부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이거든요. 예. Defense Advanced Project Research Project Agency인가 그래요. 여기서 나르파가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저기 보면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위에 거 리퀴드 피스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유동 피스톤이란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중국계 중국 비평가는 중국에 베낀 로타리 엔진이 미 국방부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지원을 받은 LPE 기술이라고, 리퀴드 프로젝트 엔진 기술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 이 사람 주장에 하면 이런 문서들이 다 그 중국 당군 내부 문서 자기가 지금 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참 골아프게 생겼죠. 이게 한 2000m까지 올라가는데 소리도 작고 엔진이 워낙 작으니까 뭐 한 5, 6kg짜리 만들면 한 10마력, 한 12마력 이상 나오니까 뭐 소형 드론은 충분히 날리죠. 예. 그 정도 충분히 날리죠. 소형 드론 날리긴 충분하죠. 그리고 워낙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 1000km, 2000km 소리도 없이 그냥 갈 수 있고 참 깝깝한 거죠. 너무 작아서 레이더로도 잘 안 잡히고. 예. 그 다음에 엔진이 워낙 작으니까 적외선으로도 안 잡히죠. 적외선이라는 건 열을 많이 발산해야 되는데 엔진이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열이 막 그냥 쉽게 공중에 흩어져 버리니까 적외선으로도 안 잡히고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근데 이미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해놨었다고요. 문재인 때 개발이 끝나서 군에서 검증까지 다 끝났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간신히 통과돼 갖고 올해 이제 배치하려고 막 하던 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재인의 화법으로 이거 신속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문재인의 화법에서 신속 도입은 문재인 본인이 퇴임한 후에 정치적으로 거세된 다음에 신속 도입하는 거가 아마 문재인 화법상의 신속이라고 봅니다. 이게 소형 드론 레이더 뭐 이렇게 검색을 소형 드론 레이더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민간이 만든 소형 드론 탐지용 레이더 군이 신속 도입한다. 뭐 DGIST가 대구 경북 과학원이죠. 예. 과학기술원. DGIST가 초소형 드론 추적하는 A사 레이더 기술로 방위사업청과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과기원에서 한 거예요. 과학기술원에서. 예. 대구 경북 과기원에서. 민간이 만든 소형 드론 탐지용 레이더 군이 신속 도입한다. 뭐 그래 놓고 이게 2020년 기사인데 뭐 아직도 안 됐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런 이제 탐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이 가능해져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애꿎은 사람 피해, 컬래터럴 데미지라 그러죠. 민간인 피해 문제. 총으로 갈겼는데 발칸으로 쐈는데 발칸 순식간에 한 지상에 걸어놓고 한 5,000발 쐈어. 그 땅에 떨어지면 누군가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기총수사를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확산탄 방식의 유탄, 그러니까 고속 유탄 발사기 여기 뭐 그거 하나 걸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통신은 안 하지만 GPS 그러니까 러시아제 GPS죠. 글로나스를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GPS 재밍 때려버리면은 얘가 자기 위치를 식별을 못 한다고요. 글로나스 재밍 혹은 레이저로 지져버릴 수 있는데 레이저는 이제 쥐약이 뭐냐면 비가 오거나 이래버리면은 구름이 끼고 이러면 레이저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마이크로웨이브 쉽게 말하면 우리 전자 오븐을 초점 맞춰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지금 많이 개발 중인 거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뭐 그런 방식 하는 김에 저는 이제 돈 자랑 좀 해보자. 예. 그래서 무식하게 돈 자랑 하자면, 네.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떨어뜨려서 지대공, 공대공, 미니 미사일, 미니 비공. 우리 비공이 한 발에 한 4천만 원 합니다. 근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 지대공, 공대공. 얘가 다행히 뭐 속도가 시속이 한 200km, 300km, 뭐 200km도 잘 못 넘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미사일이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하기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비공이 크기가 이제 얘는 이제 땅에서 배를 잡으려고 쏘고 배에서 배 잡으려고 쏘는 게 조그만 보트들. 그래서 앞에 폭탄도 뭐 몇 킬로 들어있는데 폭탄 뭐 그렇게 많이 들을 게 뭐 있어. 한 100g 넣으면 되지. 폭탄 100g, 200g. 비공은 70mm예요. 이만해요. 뭐 그럴 필요 없어. 30mm 요 정도 하면 되지. 비공은 길이가 1.8m예요. 뭐 그럴 거 있으면 2m 하지. 비공은 무게가 15kg나 나가요. 하나가. 뭐 그렇게 뭐 있어. 이거 다 해보면 일단 직경이 절반으로 해서 35mm만 가더라도 면적이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같은 길이면은 뭐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5kg이 아니라 4분의 1, 4kg이 되는데 반으로 또 주니까 2kg짜리가 되네. 90cm짜리가 되면 30mm, 35mm에 90cm 요만한 거 2kg 무게 쏘면은 뭐 아음속 정도로 슝 날아가는데 앞에 탐지 추적 달려 있고 뒤에 폭약 달려 있고 폭약 뭐 큰 거 뭐 필요해요? 수류탄 한 방 정도면 되지. 그러면 폭약 한 2, 300g. 나머지는 전부 추진체고. 뭐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요.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 사실. 뭐 고주파로 지지는 것도 좋은데 고주파 지지고 뭐 레이더 지지고 뭐 유탄 쏘고 그거랑 같이 이것도 그냥 딱 거기에 그냥 요만한 거니까 저렇게 그 한 포도 안에 몇 발 들어가겠어요? 한 포도 안에 한 100발, 200발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두 포도 딱 갖추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쌓아놓은 포도 있고, 떨어지면 얼른 바꿔 끼우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오면은 그냥 쫙 봐갖고 그냥 벌떼 같이 한 100대, 200대 그냥 쫙 동시에 타겟 노려서 그냥 작살낼 수 있고, 네. 그런 걸로 전국에 뭐 한 2,000개 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당 100발 하면 10만 발 찍으면 되네. 10만 발인데 하나당 1,000만 원이면 얼마야? 그럼 비싸네요. 돈 자랑 좀 하자고. 저는 돈 자랑 좋아해서. 예. 뭐 100발, 200발씩 갖춰놓으면 될 것 같은데 1,000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아까도 보시면 그런 게 저게 탐지 거리가 좌우로 해가지고 최소 겹치는 거 계산해서 한 15km 잡아줄 수 있으니까 휴전선 다 깔아도 저거 한 20세트면 깔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시설들 하나씩 깔고 그러면 되니까 한 500개, 1,000개 그 정도는 되겠네. 그래서 저런 쪽에 좀 중무장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중국제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에 준 거예요. 예, 우리 시진핑 아재, 예, 그리고 우리 중국 공산당 동지 여러분, 우리 너무 뚜껑 열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양산을 제일 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양산 게임이거든. 저런 드론을 만든다, 혹은 저런 드론 방어용 무기. 지금 드론 방어용 무기도 일단 대수가 1,000대 이렇게 되잖아요. 대수가 일단 1,000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저런 걸 우리가 만들면요, 몸체 그냥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본 에폭시 가지고. 그래서 카본 에폭시로 찍거든요. 보통 저런 거. 카본 에폭시로 찍는다. 그 양산 과정 누가 잘 만들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그냥 양산 과정 얼마나 잘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이 피역, 가죽옷을 만들기 전에 피역은 유럽에서 만드는 수제 피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걸 딱 보고서 그걸 봉제 피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했냐?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효자 품목이 한때 피혁이었잖아. 그것 때문에 냇물에 물 다 버렸지. 피혁 그 염색하고 그 빼내느라고. 가죽 처리하느라고. 한때 그런 데가 있었어요. 냇물이 다 시뻘겋고 그랬었어요, 한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삼성이 왜 돈 벌어요? 삼성이 공정게임을 잘하거든. 공정게임을 왜 잘해? 한국 기업이니까 잘하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진핑이 하잖아. 저기 우리 중국 공산당의 정다운 동지님들이 우리 정말 열받게 만들면 우리 저거 찍어내 버려요. 찍어내. 저거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칩 만들 수 있잖아. SoC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기다 무슨 기능을 넣어? 간단한 작은 레이더를 넣어요. 쌀을. 그럼 뭐가 돼? 지표를 인식을 하죠. 이게 초음속으로 가면서 지표를 인식하려면 어렵지만 쟤는 초음속에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속도잖아요. 200km로 가면서. 그러면 표면 인식하고 거기에 조정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기능도 돼. 그러면 딱 지면에 붙어서 가요. 지면에 붙어서 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있어? 통신 기능이 있어. 주파수 허핑 기능 집어넣어. 우리 저기 통신위성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통신이 끊겼어. 그러면 자기 관성 집어넣어. 이런 종류의 칩들이요. 얘가 만약에 음속의 8배로 가고 있는데 자기 관성으로, 음속의 5배로 가고 있는데 자기 관성으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럼 복잡해지지만 음속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다 쉬워져요. SoC로 딱 하나 찍어가지고 밑창에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몸체는 찍고 엔진은 저기 그 미국 회사랑 얘기해서 정정당당하게 라이센싱해서 찍어 붙이고. 진평이 하자. 잘 들으세요. 중국 공산당 정다운 동지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열받게 하면 저거 5만 개 찍어서 갖고 있을 거라고. 5만 개. 5만 개. 겁대가리들이 없어, 이 자들이. 겁대가리들이 없다니까. 저 정도가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만들면. 자, 우리 뚜껑 한번 열고 살죠. 예, 오늘 한국인 뚜껑 열린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